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를 알아봅니다. 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20일 있었던 서울시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몇 건이었습니까? 총 4건이었습니다. 네. 가결이 2건, 보류가 2건 있었습니다. 예. 네, 가결된 안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건국대학교 내에 산학협동관이라든지 또 산학협력관, 기숙사, 체육관 같은 7개 동의 건물을 신축하고 또 미래에너지관, 수의학관 같은 2개 동을 증축하는 내용의 세부시설 조성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아울러 대학 캠퍼스 내에 건축이 가능한 5개의 일반 관리 구역을 정하고요. 운동장, 잔디광장, 일감으로 이어지는 대외활동 구역에 대해서 건국대 교직원이나 학생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문학이라든지 동양의 고전 강좌, 그리고 무형문화재, 그리고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시나 시연을 해서 다양한 공동체 공감 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상어박물관, 황소상이 위치한 지역을 상징 경관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일감호 동쪽 자락이라든지 상어박물관과 저층주택가 주변을 3개의 보존 녹지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서울역 고가도로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서울역 고가는 지난해 12월에 이제 폐쇄가 됐는데요. 네.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역 고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로가 닿는 곳이 아니라 공원화하겠다고 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죠. 2006년과 2012년에 이미 각각 정밀안전진단의 안전성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고가도로 보행길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이번에 전격 가결됐습니다. 고가도로와 주변 민간 건물 연계 방안 추가 검토 등을 조건부로 가결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는 앞으로 교량, 보수 보강, 그리고 편익시설이라든지 나무 같은 식재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 봄 보행공간 그리고 녹지공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역 고가도로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서 보행길로 이번에 재생을 하는 것이고요.
작아서 신고제 도입 효과 전반을 판단하기엔 좀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서 이제 월세 가격 그리고 계약 기간, 거래 유형 이렇게 보다 풍부한 월세 관련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자료를 확보한 뒤에 국토부, 법무부 같이 이제 관련 부처에 월세 신고제 법제화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정부의 정책을 건의할지 이런 부분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 월세 신고제 확대 그리고 표준 임대료 산정을 위해서 용역 연구도 서울시에서 재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표준 임대료 산정 발표를 위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 월세 전환 가속도에 대해서 속도를 좀 줄인다든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바라고 있습니다. 네,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정책적 변화들을 먼저 봤고요.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격 같은 경우는 오르는 게 전세를 말고는 제한적이고 무엇보다 네. 거래가 거래가 계속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는데요. 최근 흐름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이 25%에서 30% 매월 급감하고 있는 많이 상황입니다. 줄었네요. 네. 예. 국토교통부가 최근 3월 주택 실거래가 세부 자료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수도권 주택 거래 건수가 지난해 3월 대비 34% 정도 감소했습니다. 38,311건 정도를 기록한 것인데요. 지방에 비해서 수도권의 감소폭이 제법 큰 편인데 지방은 가격이 동반에 빠지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은 다행스럽게 가격이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일부 지역에는 가격 조정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3월에 서울은 13,75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34%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요. 네.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19,114건 그리고 5,446건으로 전년 대비 35%에서 29% 각각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거래량이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3월까지 연달아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감소폭이 다세대나 다가구 같은 비교적 저렴한 준주택 상품보다는 아파트에서 거래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고요. 이는 아마 2월부터 수도권의 주택시장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같이 시장의 유동자금을 좀 옥죄는 정부의 정책 방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와 SH공사가 이제 마곡 쪽에 주거용 오피스텔 용지 공급을 좀 전면 매각을 불허할 예정이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마곡지구의 오피스텔의 희소성이 좀 부각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사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단지,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공공택지의 잔여 물량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마곡지구에 관심이 있고 또 오피스텔 향후의 공급용지들의 건설사들의 네. 관심도 많았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대량의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향보다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나노기술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스타트업이나 벤처 그리고 강소기업을 키울 수 있는 상생하는 오픈 플랫폼을 오피스텔 용지에 공급하겠다고 서울시가 밝힌 것인데요. 네. 마곡지구는 LH역, 코오롱, 롯데 같은 이제 60여 개의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임직원 16만 명이 근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제 그 산업 기능과 주거 기능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래서 자족 기능 갖출 수 있는 택지지구로 예상되고 있었던 지역인데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굉장히 많이 대량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곡지구 오피스텔 용지 136필지가 가운데 지난해 절반인 한 64필지가 건설사에 매각이 됐고 건축 허가를 받아서 준공 예정인 물량이 12,968실이나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단기에 이제 소화 적재, 소화 불량에 걸려서 일부에서는 미분양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초저금리와 맞물려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30제곱미터 미만의 아주 극소형의 오피스텔을 대량 공급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피 논란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저금리 상황에서 여전히 오피스텔에 관심은 좀 높아
높아서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서울시가 이 미매각 오피스텔 용지를 오피스텔로 공급하기보다는 오픈 플랫폼으로 조성할 예정이고, 그래서 자족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매각 오피스텔 용지 72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폐지 수순을 밟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곡지구 뭐 위례 신도시와 함께 최근에 택지지구 가운데 아주 가장 뜨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일반 주택 분양 물량도 이제 많지 않은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 물량도 많이 줄었군요. 그런가 하면 청약 통장 가입자가 꾸준히 큰 폭으로 늘다가 최근에 증가폭이 한풀 꺾였다고요. 예, 뭐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그 매월 그 청약통장 가입자를 집계하고 있는데요. 3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36만 3,003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국민 5분 중에 2분은 청약통장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5천 명은 어린아이까지 다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면 네. 뭐 거의 가지고 계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늘던 것에서 이전 집계에 비해서 이제 증가 수치가 다소 둔화됐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2월부터 3월로 넘어가면서 28만 1,000여 명이 증가했던 것에 반해서 그 비슷한 시기 올해는 14만 2천 명이 증가하면서 한 절반 정도로 네. 증가 속도가 둔화했죠. 네. 뭐 일부 지역에서 대구, 부산, 뭐 서울 청약자들이 몰리고는 있지만 뭐 집값 하락 지역, 미분양 증가 지역, 뭐 청약 미달 지역, 청약 시장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수도권 비인기 지역이라든지 좀 청약 열기가 식는 외부 지역에서 통장 가입 건수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총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 전망, 그리고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까지 한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